새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네 박자 종목 시간이죠. 실적과 수급, 이슈, 차트를 모두 분석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은요.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자 종목 탈탈 털어서 또 저희가 수익이 날 종목을 공개해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특급 수혜주 이화공영 이야기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남북 경협주를 정말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던 분이 바로 김진경 팀장님이십니다. 선도전기도 그렇고요, 뭐 경농도 그렇고요.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올해 초, 지난 연말부터 해서 계속 주고 계신데요. 이화공영 이야기하기 전에 이 경협주 전반적인 모멘텀 다시 한번 다뤄보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 베트남에서 이제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협주 그때까지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면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굉장히 최고조 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전 선언이라든지 또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제재 자체를 풀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일단 남북 경협주들 관련주의 경우 여전히 움직임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나 이번 달의 경우는 경협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지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작은 호재만 나와도 순식간에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경협주이기도 하죠. 지금은 경협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악재보다도 호재에 굉장히 좀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슈가 강하게 남아있는 업종 위주로 움직이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에 집중하셔야 되십니다. 지금 당장 주목이 되고 있는 이슈를 찾아본다면 바로 남북 간의 관련 소식, 또 북한과의 어떤 좀 평화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한 경협주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 매력이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사실 네 박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대 엘리베이라든지 선도전기, 조화제약 등 많은 경업주들 얘기를 했었지만은 결국은 충분히 주가가 한 차례 좀 올라온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는 경업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높고 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은 이화공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공영에 대해서 저도 계속 질문을 드리면서 이 종목을 좀 파헤쳐 볼 텐데요. 전체적인 이슈를 살펴봤고요. 실적 부분 이야기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화공영 실적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5천만 46만 원 이 정도였다는데 일각에서는 대기업 누군가의 연봉 정도를 한 기업이 벌어낸 건가? 너무 실적이 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7%나 급감했고요. 이 실적 부분이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아무리 경협주라도요. 네, 일단은 이화공영은 이제 건설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려감이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작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신규 수주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누적 기준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다소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보다도 좀 더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경쟁이 최근에 좀 과열 상태로 좀 진행이 되면서 수주가 감소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저는 이화공영에 대해서 오히려 기업 내용 실적보다도 이슈에 집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보다도 좀 앞으로 말씀을 드린 차트라든지 좀 더 이슈에 하시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3거래 연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화공영입니다. 외국인의 매수도 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적보다 지금 전체적인 이슈와 그리고 수급 측면을 좀 주목해보자 이야기 주신 만큼 수급을 좀 따져볼까요? 네, 일단 이화공영에 대해서 이제 수급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외국인 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실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다소 부진하기도 하고 또 재미가 없고 유독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만 좀 움직이고 있는 장세인데 그 안에서도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부터 투자 전략에 좀 중요한 좀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있는데요. 사실 이화공의 경우는 지금 다른 남북 경업주들에 비해서 좀 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 매수에 외국이 나서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특히나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바로 추가적인 또 매수 시그널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슈에 강한 종목인 만큼 워낙 좀 추가적인 매수가 유입이 될 가능성도 열어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경업주에 대한 매수세 현재도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양호해지고 또 매수세가 증가를 하는 수급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적인 측면을 또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1년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 못한 흐름이었는데 3개월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6,000원에서 9,450원까지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도 힘이 참 없었어요. 자기 테마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화공영이 힘이 없었다가 저희 방송 시작되는 기점을 시작으로 탄력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5.5% 상승인데요. 차트적인 측면 놓고 저희 목표가 손절가 라인까지 좀 정해볼까요? 네, 경업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술적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술적 흐름을 또 특히나 맥점자를 잘 잡아야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화공의 경우는 3거래일 정도 주가가 오르고 나서 전고점 돌파를 위해서 매물 소화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주가가 가격 조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작은 기대감만으로 갑자기 급등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오르기 직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점이고요. 특히나 월봉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작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오히려 올해 들어서는 갑작스럽게 주가 자체가 정배열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대로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돌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좀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주가 자체가 추세를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추세가 만들고 난 뒤에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추세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매수를 하셔야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작년에 4월 흐름을 먼저 좀 4월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의 경우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작년 4월 흐름을 봤을 때는 연일 좀 상한가의 연일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봤을 때 평화 관련주라든지 DMZ 관련주를 묶이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을 또 노려볼 수 있다면 충분히 그 라인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의 경우 좀 더 높게 잡아들여서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손절가의 경우 좀 더 타이트하게 종가상 8,3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의 저희 네 박자 차트를 한번 열어보고 핵심 포인트 한 줄로 좀 전해 듣겠습니다. 이화공영. 이슈와 차트가 만점을 받았어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껏 높아져 있는 이 남북 경협주의 기대감 그리고 이 차트상에 놓고 봤을 때도 맥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 줄 포인트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네, 일단 이화공영의 경우는 저는 좀 앞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실적이라든지 수급보다는 오히려 모멘텀, 재료에 집중하시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그 과거에 나왔던 결과로 오르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올 만한 기대감, 재료 그리고 심리 이런 세 박자가 딱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화공은 바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도 다시금 좀 탄력 자체를 만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사실 경업주의 경우는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북한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들썩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만큼 특히나 작년과 올해만큼 이렇게 경업주에 대해서 관심이 몰리는 시기는 굉장히 좀 짧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지금 그때가 경업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업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관심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이화공영처럼 오르지 않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위주에만 관심을 두시면은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침 시간이 조금 허락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저희 시간 통해서 경협주 정말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화공영, 선두전기, 현대엘리베이터 뭐 다 기억이 나는데요. 이들 종목의 투자 순서를 한번 매겨본다면요. 그동안 말씀 주셨고 사실 3개월간 이들 모두 다 차트가 분위기가 좀 좋긴 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말씀 주셨던 종목들의 우선순위를 좀 매겨본다면요. 네, 일단은 투자 성향에 좀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경업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경업주 안에서도 그냥 뭐 단순히 경업주가 아니라 그만큼 대장주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충분히 관심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실질적으로 좀 북한의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에 충분히 수혜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싶은데요. 일단은 좀 이 안에서 대형주로 좀 꼽으라고 한다면은 현대 엘리베이와 현대 로템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소형주로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화공연, 선동전기, 조화제약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더 대형주 그리고 덩치가 있는 종목을 원하신다면은 저는 현대 로템, 현대 엘리베이 정도로 좀 더 압축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조금 더 중소형주이면서 좀 단기적인 관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화공연, 선도전기, 조화제약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워낙에 투자자분들마다 투자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경합주로 하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투자 성향에 따라서 충분히 이 안에서 고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신다면은 경합주에 대해서도 오히려 리스크보다도 앞으로 충분히 기대감만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업종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일사료, 조화제약, 경농, 이화공연, 정말 꾸준히도 네 박자 종목 시간 대다수의 시간을 이 경협주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단시간에 수익들이 다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켜보면서 성향에 맞게 종목 선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화공연에 대한 그리고 남북 경협주 전반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